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유럽 재정 위기라는 악재 속에 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을 보였지만 수익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순이익은 19%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추석 특수가 낀 9월에도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9월의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99.5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 6월 98.3으로 추락한 후 4개월째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금리에서 코픽스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금리를 앞질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코픽스 가계대출 잔액은 155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CD 가계대출 비중은 33.9%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코픽스가 CD를 역전한 것은 2010년 1월 코픽스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신도시 일대에서 대형 아파트가 작은 평형보다 더 싸게 팔리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에서도 이 같은 역전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형 아파트의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1, 2인 가구 증가세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선입니다. 8월 3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 코스피가 1900선이 위태로운 현재 상황에서 낙폭의 확대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의 미국 경제 괜찮다, Q3 물 건너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중추절을 맞아 중국 소비지가 들썩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관심이 유효한지 봅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에서는 잭슨홀 회의에서 과연 Q3가 나올지 코스닥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봅니다. 상태촌놈에 이기는 전략에서는 코스피 하락 발생 순서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금은 매수를 하지 말고 우선 관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봅니다. 네, 주간 5% 공략주에서는 삼천리 자전거를 보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상승 모멘텀 부재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망 업종은 무엇인지 또 종목 분석과 포트 전략, 수익률에 있어서는 대양 전기공업 그리고 제닉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장세 개장 초부터 약세를 보였던 거래소 아직까지도 그 모습에서 별달리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벤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둔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점차 낙폭을 키우다가 프로그램 매물까지 가세해 장한때는 1900선마저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1900선을 올라온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28% 하락한 19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4일째 팔면서 1000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30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현재는 40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500선 지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수급 주체들이 현재 관망세를 보이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현재는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3% 상승한 5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팔자를 외치던 기관이 현재는 매수로 돌아서면서 1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20전 상승한 113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4% 밀려나면서 121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임금 협상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재차 하락세로 돌아선 후에 현재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는데요. 주당 1,000원씩 오르면서 2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 기아차는 1.82% 하락세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76%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2.53% 밀려나면서 36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75%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오늘장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한국전력 역시 1.41% 밀려나면서 2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81% 밀려나면서 3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국내 시장의 성장과 중국 VIP 고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지속적인 실적 성장 기대와 계열사 통합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48% 오르면서 1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쇼핑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현재 4.84%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원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NM도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위메이드도 0.88% 상승세입니다. 포스코 ICT 역시 1.46% 오르면서 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주가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과 또 지수의 하락 여파로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증권이 3.27% 하락 중이고요. 우리투자증권도 3.48%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주당 300원씩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2.73% 밀려나면서 현재 3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삼선 시황 악화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분기 실적 부진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1.71%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주당 9,000원씩 하락하면서 2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현재 3,000억 원 넘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4.11%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주당 5,500원씩 하락하면서 1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화학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378만 배럴 증가하고 허리케인 아이작에 따른 원유 생산 시설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4.34%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오일이 3.7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23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이 2.28%, KP케미칼은 2.44% 밀려나면서 현재 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도 오늘장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주부터 살펴보시면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오늘장 주가는 좀 장중에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재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지가 1.49%, 대유 신소재는 0.89% 하락하면서 2,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문재인 테마주들 역시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13%가 넘게 밀려나면서 2,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11% 급락세, 바른손은 10.73% 밀려나면서 5,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도 현재 5.42% 밀려나면서 7,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테마 역시 낙폭이 만만치 않은데요.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관련주들은 하루가 다르게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안랩은 1.92% 하락하면서 1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성사료와 KCPD는 10%에 가까운 급락세입니다. 써니전자 역시 11% 넘게 밀려나면서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여의도를 연결해서 보다 더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 투자분석부의 이영곤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에 1900선 아래로 떨어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우리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의 낙폭이 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인지 그 배경, 또 앞으로도 이런 약세가 계속 지속될는지 염려되는데요. 그에 따르는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과 경제 변수적인 측면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매도가 가장 큰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도 물론 매도를 하고 있지만 1,200억 정도로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기관이 2,7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지방단체에서 출회되고 있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현물에서 1,000억 규모 정도 매도하는 것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이상 매도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베이시스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그동안 쌓여왔었던 차익 잔고를 출회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4,500억 정도 출회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변수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버냉키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서 QE3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또 기술적으로 오늘 1900선 이탈하고 장중에 121선 지금 이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실망 매물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 수급적인 면을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외국인이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째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흘 연속 순매도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는 처음 보이는 그런 패턴인데요. 자,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갈지 순매수로의 전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하도 외국인들이 연일 팔아대는 동안 그냥 된통 당했던 기억이 나서요. 예, 외국인이 지난주까지는 사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이벤트하고 맞물려서 살펴보면은 신용등급 상향 이후에 사실상 매도세로 많이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왔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전부 다 신용등급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매수세에는 그 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한 어떤 선침해성 성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래서 이벤트 소진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외국인들 매수세, 급격하게 공격적인 매수세가 사실 마무리됐다라고 보면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수급 기반은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들, 대형주들도 역시 상승 탄력은 이전보다 현저하게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괜찮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거는 QE3 등을 통해서 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길 기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야지만 이런 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추가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오히려 QE3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있을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 역시 좀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근거한 랠리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들이 실망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가 취약한 상태인 것은 맞고요. 따라서 하반기에 QE3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은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휘둘릴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연휴를 앞두고 우리 여행 카지노주 등의 흐름이 좋습니다. 와서 돈을 좀 많이 써주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중국 증시 연속 하락이 좀 부담을 줄런지 매수 시점은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중국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중국 경기 부양책 실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가 부담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
실시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 관련해서는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위축세가 크지 않다는 점 감안하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좀 나눠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경기 부양책 실시가 어떤 중국 증시와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곡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좀 염려스러워하면서 지금 장 마감을 맞고 있을 텐데 마감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중에 1900선 이탈되기도 했고요. 지금 2시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이려는 시도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1900선이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1900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이 아직 훼손된 정도의 충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중국이 유럽 채권 시장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 마감 시점까지는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 베이시스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일단 베이시스 동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다만 이제 오늘처럼 낙폭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반등 시점을 노려서 대형주에 대한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중소형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의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 상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행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연준에서 나올 걸로 예상됐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시고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려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시장을 좀 보니까요. 전일장 후반에 그 기관, 특히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으면서 큰 폭의 이제 반등을 나타냈었는데 그러면 상승 마감했었죠. 반대로 금일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1900선까지 낙폭을 좀 키운 상황인데 다행히도 좀 2시 넘어서 좀 낙폭을 조금 회복을 하고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먼저 최근 증시가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 그 잭슨홀 컨퍼런스에서의 버냉키 의장의 그 입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QE3에 대한 그 언급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언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2분기에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회복이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3분기 내에 어떤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역시 이번에 잭슨홀 이벤트는 그 이전에 버냉키 의장의 어떤 QE3에 대한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전망이 좀 그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우선 그 경기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에 2010년과 비슷하지만 미국 경기에서 중요한 그 세 가지 축인 주택과 고용 그리고 소비 지표가 이전보다 좀 양호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미국 기업의 이익이 비록 그 증가율이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신흥국가 유로존 국가에 비해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에 비해선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비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유가와 곡물 가격의 상승세로 인해서 향후 물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결정은 주요 경제 지표가 확연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좀 고민도 있기 때문에 3분기 내에 QE3를 실시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재정 절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 연말쯤에 가서는 시행하지 않을까. 그때 연말 4분기쯤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증시는 이번 주말부터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증시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다소 좀 출현할 수 있겠고요. 지난 8월 초부터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금일도 나타나듯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지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또 9월 달이 되겠는데 9월 주식시장은 또 유럽 쪽에 어떤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2일 날 예정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그 ESM 위헌 여부 판결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총선 결과가 있을 거고 9월 중순경에는 또 22와 EU 그리고 IMF가 그리스 실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재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 우려와 관련된 각종 이제 안전장치들이 좀 보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의 재정 어떤 우려가 재부각이 되더라도 그 글로벌 증시의 조정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을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3분기와 4분기 국내 기업 실적이 다소 좀 이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늦어도 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는 점도 9월 시장은 역시 코스피 하단을 좀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9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의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코스피는 2,000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일 지금 1,900포인트의 선에서의 어떤 지지가 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렇게 좀 관건이 좀 되고 있는데 현재 지수 구간대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70에서 1,900선 사이에 주요 이동평균선들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런 그 이동평균선들이 다 수렴이 지금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또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추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1980선 정도의 또 강한 또 저항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가격 조정이 본격화됐던 5월 초에 하락갭이 발생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된 저항선은 곧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980포인트와 1900선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대응이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대응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지만 최근에 시장 매매가 좀 빠른 순환매가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탄력적으로는 주식을 비중 조절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1900선 또는 19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또 1950선을 돌파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현금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고 8월 달에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활발했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은 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4개월 만에 50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 수익률 게임의 양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형주들이 지금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하면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러한 국면에서는 그동안 좀 소외됐던 그 중소 우량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코스닥의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1900선 지지 확인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을 강조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자,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먼저 비중부터 살펴보죠. 네.
일단 현금은 뭐 30% 비중을 유지하겠고요. 주식 네. 비중은 IT가 20, 화학 업종에서 30, 중소형주를 20% 편입을 시키겠는데요. IT 종목에서는 LG전자를 그동안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는 가운데서 개별 종목으로는 옵트론텍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옵트론텍의 경우에는 블루필터의 공급 개수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구간이고요. 갤럭시 S3에 이어서 9월 달부터는 LG전자의 옵티머스 G와 갤럭시 노트 2에도 독점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화학업종 내에서는 종목을 좀 바꿔보겠는데 제일모직과 KPM테크가 되겠습니다. 제일모직은 뭐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기술적으로 10만 원을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KPM테크의 경우는 고성장 사업 위주의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1분기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접근해서도 개별 종목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접근에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주는 이제 두 종목을 좀 선정해 봤는데요. CTC 바이오와 J 콘텐트리가 되겠습니다. CTC 바이오는 사실 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모멘텀이 있었죠. 그 이후에 최근에는 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사료 첨가 효소제인 CTC 자임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 2009년도에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좀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J 콘텐트리의 경우는 영화 사업 부분에 좀 호조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한 가운데서 수급적으로도 3,000원대 뭐 초중반에서는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특히 CTC 바이오 등등 좀 눈길이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진행 지점장의 설명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코너입니다. 이 시간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영 힘이 없습니다. 오늘 장 정리 또 내일장도 오늘과 같을런지 아니면 내일장은 오늘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런지 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190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는데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없냐면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메커니즘대로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하락 시나리오 발생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외 증시가 하락을 하면요. 하락 명분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악화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이제 과도한 거품이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가 이제 뒤섞이는 이런 양상이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증시는 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약간 추세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와줬는데요. 외국인들은 한때 그 포월몰에 대해서 27,000개까지 순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5,000개 이상 순매수. 그리고 현재는 어제까지가 대략 한 4,000계약 정도 매도였었는데 오늘 4,000계약 이상 매도니까 뭐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의 뭐 8, 9,000계약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본격적으로 출회가 되는데요. 이 시간 현재 정확하게 4,636억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3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반대로 개인들은 무려 3,900억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 발생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미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는 제가 다 전달했습니다. 1950에서 1975선 사이, 그러니까 1962.50이죠. 그때 다 웬만하면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리스크 관리 다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추가 하락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 하락을 너무나 확신하시니까 괜히 좀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만큼은 좀 틀리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전업 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925선 미만에서는 직장인은 뭐 똑같이 무조건 0이고요. 전업은 10%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코덱스 인버스는 현금으로 취급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은 많아야 2개 아니면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개별주 테마를 정도 접근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주식시장이 1년 내내 투자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상승하면 돈을 벌겠죠. 근데 어차피 주식시장은 출렁거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주식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이걸 반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매수하자, 홀딩하자 아마 이런 얘기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진정으로 시청자를 위해서는 위험한 구간에서 매도 사인 내주고 그 다음에 기회라고 볼 때 매수 사인 내주는 게 정답이라고 봤기 때문에 7월에도 제가 7월 말에 모든 사람들이 1650 다 빠진다 그랬을 때 저는 강력하게 100% 사인 냈습니다. 그게 바로 1770포인트대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강분할 때 1950선 이상에서 다 매도 사인 냈는데요. 어쨌든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그동안 잘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기회니까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따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니까 잘 즐겨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 어디를 꼽으셨습니까? 네, 삼성전자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삼성전자는 어제 아침 방송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122만 5천 원에서 125만 원 사이에 매도하자. 정확하게 평균 123만 7,500원이거든요. 근데 어제 고점이 123만 5천 원이었어요. 약 한 2,500원 정도 오차가 있었지만 어쨌든 어제 제가 분명히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후 2시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전부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아마도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다행이고요. 미보유자들은 여전히 관망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수를 보든 삼성전자 메커니즘을 보든 절대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달라. 자, 추천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도 이어가 보죠.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서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상할 정도로 오늘 많이 급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KINX는 제가 7월 13일에 12,250원에 추천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약 30% 평가익인데요. 종가에 매도하든 뭐 내일 초반에 매도하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SK컴즈 같은 경우에도 8월 14일 7,900원에 추천했습니다. 최대 평가액이 18% 정도 됐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웹젠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 기준으로 제가 아까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는 15%였는데 실제는 한 17% 정도 된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크게 여러분들 욕심내실 필요 없고요. 상한가 간 종목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더 들고 가서 내일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상한가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오늘 정도 매도해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현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에서 정말 강한 업종이나 테마가 아닌 한 1900선이 이탈돼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순환매도 끝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끝물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정말 상당히 탄력적이다. 아주 견고하다. 그런 아주 극소수의 종목에 대해서만 홀딩 마인드를 가져주시고요. 웬만하면 위험 관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시간 현재 그 해외 증시 선물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제가 조언한 대로 잘 따라하신 분들은 그대로 선순환 사이클 타고 있는 겁니다. 7월 말에 100% 매수, 다시 8월 중순에 100% 매도, 그리고 현재 관망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무려 7,500원에 매수해서 계속 홀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전에서 저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덱스 인버스 하나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한 종목 정도 개별주 갖고 있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1,900원 무조건 깨진다. 1,850선도 이미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급이라든가 모든 메커니즘을 봤을 때 절대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만 잘 관리해 주시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종목의 중간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평택촌놈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잘 따라하신 분께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신뢰 잃지 마시고 잘 한번 듣고 따라 보도록 하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추천 종목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HN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유니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추천 종목인데요. 오늘 4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익률은 유지됩니다. 추천 후 3거래일 만에 수익률 4% 기록하면서 견조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지게임즈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10% 정도 수익을 내다가 오늘 수익률은 7% 정도로 소폭 줄었지만 단 이틀 만에 수익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어제 추천을 받았던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동합함택은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정도 손실이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SK케미칼은 2% 정도 손실이지만 장중 저점이 6만 원으로 손절가 역시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종목 바이오랜드 어제와 같은 1.8% 수익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추천주였던 SK케미칼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큰 거래량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1900선에서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SK케미칼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6만 선을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만 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오늘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SK케미칼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국내 1위 자전거 회사로 마켓쉐어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 참조원 레더까지 합친다면은 70%에 달하는 국내 마켓쉐어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자전거 시장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여가 산업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구 같은 경우에는 800만 명이 다다르고요. 그에 따른 자전거 부품이라든지 자전거 관련된 부가 산업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천리 자전거가 2012년 들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반기 1,116억 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7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출 증가는 이런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고정비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주요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361선, 가장 장기 입형으로 제가 361선을 그어놓고 있는데요. 이 보라색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따라서 만 원을 돌파하면서 361선 잠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지지를 하지 못하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지금 다시 한번 361선 돌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에 1년 정도 또 회사가 이제 차트상으로도 힘을 모아왔고 다시 한번 361선을 이제 제대로 지지를 받는다면은 상승 초반의 국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수가는 지금 8,5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삼천리 자전거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 또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플랜 A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그런 낙폭을 조금은 줄여서 한 21포인트 정도로 줄이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자,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마감 전략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 현재 수급 장세를 보게 되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오늘의 하락의 주 범위는 프로그램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꾸준히 지수 자체가 견고하게 방어가 됐지만은 오늘은 일정량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자체는 아직도 견조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버냉키 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QEC라든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안 좋을 때 최악의 상태일 때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약 7에서 8%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9% 이상이 올라갔을 때 적어도 QE3가 발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부양책 이런 이슈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집중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 특히 스몰캡 코스닥에서도 스몰캡 중소형주들은 앞으로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올랐던 것에 비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관점에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9월을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3분기, 4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호시적 예상 종목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이 있을까요? 이런 장에서?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마찬가지로 중소형 주물 중에서도 유명할 수 있는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적으로 MS 점유율이 매우 높은 아이납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부분에서 사업 자체가 정체가 되고 그에 따라서 블랙박스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안이라든지 TPMS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랙박스의 의무화가 장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팅크웨어라든지 파인디지털 이런 블랙박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통신형 내비게이션과 중국 진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형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T맵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LTE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차가 밀리거나 밀리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보다 전부 효율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팅크웨어의 주가 차트는 작게는 16,000원에서 작은 박스권 형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18,000원에서 2만원까지의 박스권을 이제 상향해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 놓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18,550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서 매수를 해서 1차적으로 이 박스권을 상향해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먼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이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짧게는 2만 원을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이었던 24,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팅크웨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내비게이션이 대세였다면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대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외형과 내실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보기 좋게 그래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현금 비중은 30%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와 파인디엔시가 20%씩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밖에 모베이스를 비롯한 세 종목이 각각 10%씩으로
5종목이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현재 15% 정도 손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 비중을 축소를 하고요.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제닉은 현재 보유입니다.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나 있고요. 특히나 대양전기공업, 제닉은 13.7%, 18.6%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파인DNC도 마이너스 8.8%로 손실이 나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손실분을 반영해서인지 10% 비중 축소를 합니다. 네, 자 그럼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하나하나 해볼까요? 예, 먼저 추가 오늘 하락을 해서 비중을 줄이고 있는 펜엔터테인먼트 지켜보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펜엔터테인먼트 실적이 2분기에 반영되지 않고 3분기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KBS 파업으로 인해서 그 해를 품다이라든지 뭐 각시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 부분이 3분기로 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긴 호흡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이었던 5,000원을 밑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4,500원을 우선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긴 호흡으로 지켜보다가 다시 투신의 물량이라든지 기금의 물량이 들어올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중 축소를 한 것은 파인DNC라는 종목입니다. 파인DNC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1분기 대비해서는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선이었던 2,800원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약 10% 정도 매도를 하고 전체적인 2,700원과 2,500원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지지가 유지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지지되지 못한다면은 파인DNC도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팅크라든지 이렇게 말했듯이 자동차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올해 실적이 예상될 수 있는 MES 부분, 특히 자동차 공기압 TPMS 부분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우선 대기해 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의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중국의 방송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8월 달에 방송을 하기로 했던 것이 9월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중순까지는 제닉을 꾸준히 보유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갤럭시2 케이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혜주로 강한 상승을 예상했지만은 애플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가 출시될 때마다 모베이스는 탄력적으로 위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종목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 정리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 결과를 보죠. 네, 현금 비중이 10%가 늘어서 40%로 늘었습니다. 보다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고요. 5종목이 모두 10%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종목이 팅크웨어가 10%가 추가가 되면서 주식의 비중은 60%가 돼 있습니다. 네, 펜엔터테인먼트가 마이너스 15%이고요. 10% 비중 축소를 했죠. 파인DNC 역시 마이너스 8.8%로 10%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손실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은 모두 보유, 거기다가 오늘 신규 편입한 블랙박스 관련된 팅크웨어까지 10% 편입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 마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과 추천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9월 1일 토요일에는요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12년 하반기 시장을 이길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요. 여의도역 3번 출구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